하나, 둘, 셋. 자, 그 다음 해볼 게 뭐냐면은 그 유명한 이제 케미컬 포텐셜입니다. 자, 봅시다. 케미컬 포텐셜. 자, 이 케미컬 포텐셜이 이제 어떻게 되는 뭔지 이제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케미컬 포텐셜은 이게 되겠습니다. 우선 얘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거예요. 물질의 몰수. 그러니까 그래, 물질의 몰수가 변할 때 깁스 에너지의 변화율, 요걸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보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물질의 몰수가 변할 때 깁스 에너지 변화율이다. 그래서 이제 얘는 어떻게 표현될 수가 있냐면 이게 뭐라고 표현해 볼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은 순물질의 경우입니다. 순물질의 경우 이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물질의 경우의 케미컬 포텐셜과 혼합물에서의 케미컬 포텐셜이 약간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건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건 순물질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우선 그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아까 요거였던 거 기억하죠? 보이세요? 저 기억하죠? 자, 여기에서 요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는 건 바로 저기에 있는 요거 깁스 에너지를 몰수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뭐? 압력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그 전에 요거 다시 요거 하기 전에 자, 그러면 이미 요 수식상에서 우리가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압력과 온도가 변하면 깁스 에너지도 변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이 수식에서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미분기호가 dp, dt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거나 압력이 변하면 깁스 에너지도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요 깁스 에너지는 압력과 온도에 대한 변수가 두 개인 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상목 씨 알겠어요? 건이 알겠어요? 오늘 건이한테 상목이 귀신이 겼나 봐. 건이야,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셔야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 잘 봐. 변화율을 알고 싶어. 그럼 변화율은 우리가 배운 계산 방식 뭐를 통하면 변화율을 알 수 있지? 바로 미분을 통해 알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순물질의 경우 케미컬 포텐셜을 보통 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때 n이라고 쓴 건 몰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꼬부랑 표시는 뭐냐면 편미분이라는 표시예요. 편미분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근데 배우진 않았어도 얘기는 들어본 적 있죠. 변수가 여러 개일 때의 미분 방식을 편미분이라고 하는데 의미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편미분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기존 변수는 일정하게 유지될 때 어떤 목적하는 변수에 대한 미분을 편미분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존 깁스 에너지의 변수에 뭐가 들어가 있다? 압력하고 온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압력하고 온도가 변하면 몰수가 변했을 때 무엇이 깁스 에너지를 변화시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압력하고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를 해놓고 그때 몰수가 변하면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말인 거지.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저기에서 저 깁스 에너지라고 저거를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순물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좋아. 그런데 결국 이 정의 속에서 우리는 이제 뭐를 또 하나 알 수가 있냐면 이겁니다. 3 1몰상 깁스 에너지가 그래서 결국 케미컬 포텐셜이 됩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우선 첫 번째 케미컬 포텐셜이 깁스 에너지를 짜잔 몰수로 나눈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순물질에 대해서. 원래 압력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몰수에 대해 편미분을 해야 되는데 왜 난데없이 다 떨어져 나가고 깁스 에너지를 몰수로 나눈 걸로 간단하게 표현이 되느냐면 자, 순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당연히 깁스 에너지는 몰수에다가 케미컬 포텐셜을 곱한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정의 수식에다가 한번 넣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자, 이건데 자, 여기에서 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만히 있어봐. 넣고 됐고 자,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어떻게 쓰지? 쏘리. 여기서 얘를 이렇게 쓰자. 그래서 깁스 에너지를 몰수로 나눈 걸 GM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때 여기 있는 요 M 요거의 의미가 영어 단어 몰러 바로 그 1몰을 뜻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1몰의라는 뜻의 형용사가 몰러여서 여기다 M이라는 이제 보조선 뭐 이렇게 아래첨자를 넣어줍시다.
그래서 이때 이 깁스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깁스 에너지는 몰수에다가 1몰의 깁스 에너지를 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깁스 에너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1몰의 깁스 에너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줘도 되겠죠. 그럼 이때 얘는 짠, 짠, 고배 미분을 이렇게 그거 뭐냐면 빼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는 다시 왜 이래 자꾸 바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맞나요? 그래서 깁스 에너지를 몰수에다가 1몰의 깁스 에너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때 여기에서 이 두 개가 곱이니까 곱의 미분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두 개 중에 하나를 유지하고 나머지를 미분해주고, 하나를 유지하고 나머지를 미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값이 뭐가 될 거냐면 당연히 1이 되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걸 똑같은 걸로 미분하면 무조건 1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뒷부분 자, 저 뒷부분은 당연히 값이 뭐가 되겠어요? 저 뒷부분은 값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0이 되겠죠? 왜 0일까요? 이건 1몰의 깁스 에너지잖아요. 1몰의 깁스 에너지인데 몰수가 변한다고 1몰의 깁스 에너지가 변할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뭐냐면 1몰의 깁스 에너지는 이미 정해진 상수일 거라고요. 몰수 변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얘가 상수니까 뭐로 미분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돼 버리겠죠. 그럼 결국 뭐만 남는다? 이게 남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가 된다? 1몰당 깁스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순물질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3. 자, 아까 정의에서 DG는 VDP SDT였죠? 맞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요렇게 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깁스 에너지 부피 엔트로피에다가 다 몰수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바로 d 뮤는 vm dp 빼기 sm dt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 표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각각의 항 VM, SM, 자 VM이 보다 1몰 당 부피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있는 SM은 뭐다? 1몰당 엔트로피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깁스 에너지는 1몰당 부피와 1몰당 엔트로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몰수가 변할 때의 깁스 에너지 변화를 저렇게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됐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나 또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3 됐고 순물질 이제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네 번째는 4. 바로 이상기체의 경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아까 이상기체에서 요 수식 기억나요? 요 수식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몰수를 나눠요. 그럼 얘를 P2라고 쓰고 G1이라고 쓰죠. 알겠죠? 그렇죠? 그럼 깁스 에너지를 몰수로 나누고 깁스 에너지를 몰수로 나눴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상기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식이 바로 요게 됩니다. 그래서 쟤를 또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바로 뮤는 뮤 노트 플러스 RT 로그 P 노트분의 P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저 표현 아시겠어요? 그래서 뮤2가 압력이 P2일 때의 케미컬 포텐셜, 뮤1은 P1일 때 케미컬 포텐셜. 누구에 대해서? 이상기체에 대해서. 그럼 이때 뮤1을 반대쪽으로 넘기고 표현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압력이 P0일 때의 케미컬 포텐셜, 압력이 P일 때의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여기에 있는 P0 얘가 기준 압력이 되고 얘가 기준 케미컬 포텐셜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 P가 현재 압력이고요. 여기에 있는 뮤가 지금 현재의 케미컬 포텐셜이 되고요. 이 기준 압력을 보통 뭐로 정하겠어요? 보통 1atm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죠. 약간 바뀔 수도 있는데 보통 저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얘를 어디에 적용을 하느냐? 이 순물질의 상태 변화. 순물질의 상태 변화. 순물질의 상태 변화에 요 케미컬 포텐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순물질의 상태 변화에 케미컬 포텐셜을 활용합니다. 케미컬 포텐셜 기니까 그냥 앞으로 CP 이렇게 줄여 쓸게요. 알겠죠? 그러면 순물질의 상태 변화에 CP를 활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어떻게 볼 것이냐. 자, 봅시다. 자, 예를 들어
아래쪽이 이제 상태 1, 상태 2. 그럼 상태 1, 상태 2가 뭐일 수 있냐면 뭐 고체, 액체, 고체, 기체, 기체, 뭐 액체, 기체 뭐 다 좋다는 얘기 하겠어요? 그래서 뭐 이게 고체, 액체일 수도 있고 뭐 액체, 기체일 수도 있고 뭐래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태 변화라는 거는 뭐예요? 상태 1에서 상태 2로 물질이 이동하는 걸 뭐냐면은 상태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1 물질이 아니고 상태 1에서 상태 2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상태 변화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물이었어. 이게 얼음이었어. 이게 물이고 만약에 얼음이라고 치자. 그럼 이제 아래에 있는 게 물이었고 저 위에 있는 게 얼음이야. 그러면 영하의 온도에서는 어떻게 돼? 영하의 온도에서는 물이 많아져, 물이 적어져. 영하의 온도에서는 물이 많아져, 물이 적어져. 물이 적어지지. 영하의 온도에서는 얼음이 많아져, 얼음이 적어져. 얼음이 많아지지. 그럼 물은 적어지고 얼음은 많아진다는 얘기는 상태 1의 영역에서 상태 2의 영역으로 H2O가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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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상태 1, 상태 2 이렇게 한번 지금의 변화 과정을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태 1이 상태 2가 되는 게 이제 지금의 상변화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당연히 at 등온 등압 조건. 압력하고 온도는 일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왜 압력하고 온도는 일정할까요? 왜 압력하고 온도는 일정하다고 해야 될까요? 자, 바로 뭐냐면 압력과 온도가 변하면 깁스 에너지가 변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꼭 지금이라기보다는 상변화 과정에서 그 요인을 제외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뭐가 변하면 깁스 에너지가 변한다? 압력과 온도가 변하면 깁스 에너지가 변하잖아요. 아까 왜 무슨 수식이 있었어요? dg는 VdP SDT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VdP SDT가 있었기 때문에 그 VdP SDT에 의하면 압력 온도가 변하면 깁스 에너지가 변해. 근데 그 깁스 에너지 변하는 걸 생각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압력 온도가 변하는 것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등온 등압 조건으로 유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등온 등압 조건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물질 이동에 의한
깁스 에너지 변화만 고려하겠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1 상태 1에서 상태 2로 dn 만큼의 물질이 이동했다 라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물에서 얼음이 된다며, 알겠죠? 물에서 얼음이 되니까 물에서는 dn만큼 입자기수가 줄어들 거고 얼음에서는 dn만큼 입자기수가 늘어난다 쳐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이럴 때 시스템의 깁스 에너지 변화량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dg는 마이너스 뮤 m1 마이너스 dn 2 플러스 dn. 자, 저 표현 알겠어요? 규빈아, 저 표현 알겠어요? 자, 이게 소문자 m의 뜻은 뭐예요? 소문자 m의 뜻은 1몰당 이란 뜻인 거고요. 여기 붙은 1, 2는 뜻이 뭐예요? 각 상태를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상태 1에서 상태 2의 1몰당 깁스 에너지, 1몰당 깁스 에너지. 알겠죠? 이때 마이너스가 붙은 건 뭐예요? 마이너스가 붙은 건 없어지고 플러스가 붙은 건 더해지고. 아시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저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A dg dn 은 그렇다면 마이너스 gm1 더하기 gm2 맞아요? 맞아? 맞아요? 저렇게 되겠죠? 저렇게 되겠죠? 이때 아까 1몰당 깁스 에너지를 뭐라 그랬어요? 1몰당 깁스 에너지. 1몰당 깁스 에너지를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했죠? 기억나요? 이때 얘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예요.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가 바로 정의가 저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기에서
주어진 변화가 자발적이려면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깁스 에너지 변화가 음수다. 저 표현 들은 적 있죠? 깁스 에너지 변화가 음수일 때 그 변화가 자발적이다라는 말 들은 적 있죠? 그러면 제가 음수라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델타 GR이 뮤2 빼기 뮤1인데 이게 음수야. 맞죠?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뮤2, 뮤1 이 말이지. 이 말이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바로 케미컬 포텐셜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자발적 상태 변화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 어디서 어디로 변하는 상변화를 가정하고 있어? 어디서 어디를? 1번에서 2번이 되는 상변화를 가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1번에서 2번으로 변하는 상변화가 잘 일어나야 돼요. 그게 잘 일어나려면 케미컬 포텐셜을 비교할 때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2번 쪽의 케미컬 포텐셜이 작아야 상태 1에서 알아서 상태 2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건 마치 뭐랑 같다? 폭포수가 어디서 어디로 떨어져요?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위가 어떤 상태고 아래가 어떤 상태죠? 위가 위치 에너지가 큰데요, 작은데요? 큰데죠. 아래가 하류가 위치 에너지가 큰데요, 작은데요? 위치 에너지가 작은데죠. 위치 에너지가 큰 쪽에서 위치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폭포수가 자발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거랑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포텐셜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물리에서 위치 에너지라는 말을 쓰잖아요. 포텐셜 에너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포텐셜이라는 말과 같은 뉘앙스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1몰당 깁스 에너지를 케미컬 포텐셜이라 하고 순물질의 상태 변화에 얘를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됐던 수식이 여러분 저번 시험 범위였던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을 연결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자, 저번 방금 나눠드렸던 교재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2011년 2011년이란다. 2011년은 20년 10년 전이잖아. 그 11기 이거 교재라고 했었죠. 요 11기 교재에 자 봐봐요. 좀 뒤쪽에 보시면 이런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요 그림 찾아봐요. 요 그림. 찾았어요? 찾았어요? 규빈아 찾았어요? 이 그림이 이제 그 다음 학기 고급화학 교재에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 그림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그림의 의미가 바로 요 수식으로 표현이 돼요. 아까 얘기했던 요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까 이제 깁스 에너지가 VDP SDT가 된다고 했죠. 보이세요? 그럼 요 수식으로부터 뭐가 된다?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림에 대한 설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요 수식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얘를 가지고 지금 작년 학교 교재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의 의미가 뭔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다음 시간 할 때 이거 가지고 오셔야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그리고 상목이 만나면 오라고 해야겠죠? 건이 만나도 얘기 안 할 거죠?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상목이, 건이
그냥 안 만날 거죠. 아 진짜. 규빈아? 만나서 얘기 좀 해줘요. 너 선생님 올해 꼭 얘기하겠죠? 알겠죠? 그래. 하여튼 그렇다. 오케이. 됐다. 됐습니다. 그럼 식사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뽀봉.